그래서 시사인에서 그러니까 6.3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유권자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했어요. 유권자들의 인식을 알아보는 이제 웹 조사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의 수행 평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잘하고 있다 15, 못하고 있다가 70이에요. 저게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밑에 보시면 보수를 이끌 차기 리더를 네. 물어보니까 한동훈 의원이 지금 제일 높아요? 숫자가 높습니다. 몇 퍼센트요? 23. 오세훈 시장 당선인이 18. 18이요? 네. 미안합니다. 예, 네. 18. 네, 18이요. 장동혁 대표는 3% 정도 나와요. 아.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정치인들의 이름이 보이고요. 이거 내가 볼 때 못한다 70보다 자기 3인 게 덜 받을 것 같아. 어차피 이 조사 올림픽 공원에서 하자. 여기에 13도 올림픽 아니고 공원에 3이야. 있는 분들은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신 부정 여론조사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이제 표는 따로 없습니다만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네. 국민의힘은 비상경과 내란을 옹호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응답자 62% 그리고 중도 성향의 응답자 57%가 여전히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극우 정당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61, 중도 성향 응답자 55%가 그렇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결국 장동혁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평가죠.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대중적인 평가는 계속 나빠질 것 같은데 내부 논리에서 장동혁을 패퇴시킬 방법이 사실 지금 마땅치 않다라는 그렇죠. 게 딜레마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율 계속 오르고 있지 않냐? 우리가 민주당 역전했다. 이게 내 대표 임기 때 있었던 일이다. 이른바 지금 성적표가 그렇게 네. 나오니까. 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할 요소들이 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실제 이 당의 실세라고 하는 뭐 언더진유 뭐 넓게 보면 TK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사실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아직 왜냐하면 가만히 있죠. 어차피 예. 장동혁이 내년 8월을 채우더라도 장동혁이 우리를 공천하진 않아.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두자. 우리가 뭐 맞는다고 해서 지금 뾰족한 수가 있냐? 뭐 이런 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PK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럼 PK 입장에서는 야 장동혁으로는 안 돼. 그럼 우리가 한동훈을 구심으로 뭉쳐야 되니까 빨리 한동훈을 복당시키고 전당대회 다시 하자 그러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TK에서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을 통째로 넘겨준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TK는 한동훈이 복당해서 당 대표가 되는 걸 지금 원치 않죠. 그러면 네. 자기의 공천, 제일 중요한 공천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은 가는 거고 장동혁 대표는 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와도 야 뭐 공부 못한다고 퇴학시키냐? 공부 못해요. 뭐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아프겠죠. 본인은 나름대로 자기가 대단한 이제 정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야 내가 1.5선에 당대표까지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보수당에서는 없었으니까. 그렇죠. 굉장히 근데- 특이한 이력인 게 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러니까 본인은 당연히 2030년에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23, 18, 3 요거는 좀 아프겠죠. 그러니까 이 세 명이 어쨌든 경합을 할 거라는 게 그렇죠. 보수 쪽에서도의 전망인데 요 차이는 좀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뭐 이런 생각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쥐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징계 아니에요? 강명구 당 조직부총장인데 강명구 의원이 휴대전화가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의원들 실명이 등장하고 네. 징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담겨 있어요. 이렇게 실명까지 등장했는데 실명이 등장한 의원들의 반응은 또 딱히 없습니다. 아니 난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반응이 없다고요? 네, 딱히 없어요. 아니 뭐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는 격렬하게 뭐 징계하라! 얘기했으니까. 이미 저 문자가 나오기 전에 김재섭 의원도 본인을 징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이 영이 안 서는 거예요. 타격감이 네. 제로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에도 제가 스타크래프트에 비유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엘리전인데 둘 다 지금 양 진영이 지금 더 이상 유닛을 뽑을 미네랄은 없어. 그래서 지금 딱 그 본진만 남은 거예요. 네. 근데 친한계 쪽은 적이라서 계속 피가 일씩 상승 중이야 지금. 회복하고 있어. 근데 장동혁 대표 측은 테란이라서 커맨드에 불이 붙었어. 지금 일씩 계속 깎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질질 끌면 결국 이쪽은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꺼내려고 하지만 징계를 한다고 해서 하면 오히려 해봐 해주면 우리가 더 이걸 발판 삼아서 더 역공을 취할 거니까 뭐 하려면 약간 들어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강 오히려. 기자의 저 비유를 듣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둘이 뭘 하고 있는 거냐? 채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안 끝나죠? 약 올르죠? 킹받죠? 공격할 유닛 없죠? 킹받쥬. 네. 그렇지 맵은 이런 상황이에요. 보이니까. 보이니까. 근데 할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채팅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미치는 건 배틀의 네. 최악입니다. 네. 이거.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약간 장면 대비 약간 하남자스러운 모습이 보이는 게 이제 한동훈 의원이 이제 그 의원 모임 가입한다고 탄력에 딱 들어와서 안녕하십니까 한동훈 인사를 하니까 장동희 바로 나가버린 거잖아요. 띡하고 텔레그램 방에서. 왜냐면 강퇴도 안 시켜. 장동영님이 퇴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찌지친 거야. 아니 그 화면은 한동훈 의원 들어와서 인사를 딱 그냥 깔끔하게 인사를 하니까 바로 그 다음이 장동 방을 나갔으면 딱 뜨니까 이게 뭐지? 너무 투명하다. 실제 단톡방에서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벌어졌죠.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상황이 이렇다는 거고 사실 이제 원구성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단독으로 원을 구성하겠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전혀 협조를 안 하니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그래서 본회의가 오늘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5시로 연기가 됐다라는 뉴스까지는 나왔습니다. 뭐 5시에 협의될 가능성은 몹시 낮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하겠다. 이거는 예전에 한번 봤던 뉴스잖아요. 이게 뉴스가 자꾸 도돌이표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그때 있어서. 방송도 녹음을 틀어주면 되지 않을까? 물론 등장인물은 다 바뀌었어요. 원내대표도 바뀌고 네. 등장인물은 바뀌었으나 이런 패턴으로 갈 것 같다. 그러면 상임위원장 자리가 뭐 11개, 7개 이렇게 나누어지면서 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아서 갈 것이고 근데 조정식 의장의 스타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이렇게 갈 건데 이거는 이미 사실상 정해진 수순인데 조정식 의장이 어떤 스타일이냐를 처음으로 이제 확인하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오늘 5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래도 안 됐으니 한번 더? 내일 합시다. 이런 게 이제 우원식 의장 끝까지 이제 기다리고. 중재를 하고 네. 합의를 요구하고 이런 게 이제 우원식 의장의 스타일이었다라면 조정식 의장은 어떤 스타일로 원을 지휘할 거냐. 여기 요게 보이겠죠? 이제 요 문제에서 보일 것 같아요. 오늘 5시 그러니까 우원식 의장은 한 번 더 하다가 결국 진행이 됐던 건데 예전에 뭐 박병석 이런 인물들은 좀 다르죠. 달라요. 네. 칼이에요, 칼? 아니지. 예.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 들어주는 거죠. 그런 스타일도 있고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민주당 출신이니까. 그래서 진짜 상임위원장 저쪽에 주자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적도 있었던 것이고 아무튼 이것은 전례를 만드는 또 하나의 장면이 될 것 같아요. 네. 조정식 의장이 들어선 이후에 처음으로 벌어지는 일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래서 정점식 그 원내대표가 던진 카드가 되게 좀 신기한 카드였던 것 같아요. 신박하다. 네, 법사위원장 우리가 하는데 대신 이제 추천을 너네가 해줘. 언제 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당이 추천하는 야당 의원 중에서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세우겠다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받아주더라라고 토론을 했는데 저는 이거 무슨 초식이지? 이것도 역대 한 번도 없었던 예. 거 아닌가요? 이거 같은 신기한 일이 자꾸 계속 추천을 벌어지고 있다. 했는데 우리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뒤 이야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지금은 어찌됐건 원 구성이 오늘 5시로 지금 연기돼 있는 이 본회의에서 결정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는 조정식 의장의 또 결단이 있는 거니까요. 네.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 뭐 방송 시간 다 됐는데 제가 오늘 이 얘기는 좀 마지막에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목동 야구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야구, 그러니까 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청룡기 야구 경기가 배재고등학교와 광주 제일고등학교 간의 경기가 있었고요. 아마 이 영상들 많이 보셨을 텐데 보통 뭐 학원 스포츠에서 특히 야구에서는 덕아웃에서 각자들의 길을 살리기 위해서 막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어떨 때는 상대팀 디스도 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 들려왔던 단어들이 스타벅스 혹은 탱크데이 이런 단어들이 들려와서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상대 팀이 광주 제일고등학교였기 때문에 이 배재고등학교 측 덕아웃에서 들려오는 이 이야기가 광주제일고의 감독이 나와서 항의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일단은 큰 문제로 지금 부각이 됐고 이후에 배재고등학교에서 사과문을 내고 조금 전 뉴스를 보니까 총동창회에서 광주제일고에 사과를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면들 어떻게 다들 보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죠. 여러 가지에서 착잡한데, 그러니까 어른들은
눈에는 가시화되지 않지만 이미 애들이 보고 있는 SNS라든지 알고리즘에서 굉장한 혐오 발언과 차별 발언들이 마치 유머인 것처럼 재밌는 히히닥거리는 재밌는 장면인 것처럼 이제 유통이 되고 이게 이제 음지에서 유통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거를 계속 그거에 노출이 되면 어느 순간에 그게 당연히 공적인 자리에서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오면 어른들은 깜짝 놀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아이들이 아무런 경각심도 없이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건 그런 환경에 지속적인 노출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저는 뭐 이 아이들을 징계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럼 어른들이 어디서 실패했는가 우리가 왜 이 스포츠 경기에서 이런 장면까지 나오게 됐는가 이 부분을 이제 반추할 때 그런 미디어 환경 미디어의 콘텐츠에 우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갖고 그동안 대응해 왔는가 혹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애 키우는 입장에서 좀 착잡함이 들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단호하게 제지를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방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심판이든 감독이든 그거를 몰라서 그랬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든 방치됐고 애들이 그거를 계속하면서 어쨌든 계속 그게 재미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저기를 놀린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광주1고 코치 항의가 없었다라면 그게 이제 바로 잡혀지지 않고 끝났을 텐데 그러면 이런 행위를 해도 아무렇지 않구나라고 이제 하는 감각이 생겼을 거고 또 그건 얼마나 또 위험한 일이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지금 SNS상에서 뭐 굉장히 과한 얘기들도 많아요. 이들에 대한 과한 제재나 징계 뭐 예를 들면 이런 얘기도 많은데 연맹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사소하게 보지 않는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야. 근데 그거를 무슨 제재하고 징계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거를 좀 단호한 어른의 모습, 입장 이게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광주이고 야구부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저는 저희 아빠가 야구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는데 아버지가 그땐 고등학생이었을 테니까. 그렇겠네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 지구 큰일 날 수 있겠네. 근데 저는 이게 미디어의 노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현대사 역사 교육의 부재가 너무 큰 부작용을 지금 낳고 있다. 아이들이 사실 역사에 대한 사실만 정확하게 교육을 받고 인지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이렇게 이 말이 이만큼까지 잘못했어? 라는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역사교육 부재에 대한 좀 문제점이 좀 보니까 크다. 오늘 MB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MB? 네. 이 국사교육 특히 근현대사를 이제 입시에서 빼버린 게 MB 때예요.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지금 여러 부작용들을 낳고 있는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아니 4대강 할 시간에 역사교육을 더 시켜야지 왜 뺀 거예요? 본인이 나는 뭐가 오늘 많이 그 얘기도 찔렸나? 들었는데 4대강 해서 호남의 용수가 넘쳐난다. 국민의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시 4대강은 옳았다. 뭐 약간 역시 근데 막 얘기가 너무 문제되어 있는 게 너무 개인 플레이인 게 또 이준석 같은 경우는 뭐 볼을 막아갖고 이재명 정부가 용인에 물이 안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였고 수자원공사가 해명도 하고 그때 다 설명이 달라서. 자, 우리 곽우신 기자는 어떻게 평가해요? 아니 이거 사실 너무나 할 말이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 있는 남자 고등학교의 운동부 애들이 이거에 대한 아무런 허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함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우리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고 하고 여기서 탱크데이를 외치고 그거를 이렇게 그냥 우리가 통상 야구할 때 상대편에서 하던 야지 준다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거에 관행해서 문제가 없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인식이 되게 잘못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하나 짚어봐야 될 거는 우리나라의 야구 선수들 연봉은 올라가는데 역량이 떨어졌을까? 이거 고등학교 때 애들 강제로 수업 듣게 해서 그런 거다. 어차피 운동배를 수업도 안 듣다 자는데 뭐하러 수업 듣게 하냐? 그냥 운동만 시키지. 라는 거가 왜 잘못된지 저는 여기서 들어야 된다. 왜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학생으로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한 건데 저는 이런 거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들 운동하는 애들이가 괜찮지라고 방치해두면 자기들끼리 미화돼가지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전혀 모르고 유희로 소비하고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드러나고 나서야 잘못했습니다라고 하고 심지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는 게 오늘 SNS에 핫했던 글 중에 하나가 광주 제1고의 한 학생이 당시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저쪽에서 그래도 주요 선수들이 와서 또 따로 사과를 했다. 사과를 받아들인다. 근데 이 글이 허위랍니다. 예. 학교 측에서 확인을 했는데 이 사칭 계정이다.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그거 보고 되게 좀 그랬는데 그게 허위다. 네, 그게 허위였던 거예요. 지금 저 사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세요. 사과문에 있는 저 붉은색 동그라미 있잖아요. 저희 제미나이 마크래요. 그래서 뭐 AI로 사과문을 썼다부터 시작해서 뭐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긴 합니다만 계속 돌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 사과를 했다는 것도 믿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보기엔 저 이미지 있잖아요. 네. 저 이미지를 뭐 재미나이로 뭐 작업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것이기 텍스트를 때문에 써놓고 예.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랬을 수도 뭐 있죠. 다양한 네. 해석이 가능하지만 지금 이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후에 예. 대응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교나 연맹에서 결국엔 이 애들이 피해를 그렇죠. 보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재고등학교 야구부 애들이. 근데 얘네도 어쨌든 어떤 잘못들이 있지만 아직 이제 성인이 된 애들이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교육의 과정이라는 게 그런 과정인 거잖아요. 그거를 그럼요. 예, 계도해서 가야 되는 과정인데 이렇게 되면 대중의 공분이 이렇게 높아지기 때문에 결국엔 그 피해를 한평생 그냥 어렸을 때부터 운동만 해온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꿈의 직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인이 되기 직전에 있는 아이들에게 다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나 연맹이 굉장히 성의 있게 이 문제를 대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래도 이 대중들의 마음속에 야 그래도 뭐 애들을 어떻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생기는데 만약에 그 어른들이 그 대처를 제대로 못하면 결국에 그 어른들은 아무 피해도 보지 않죠. 결국에 아이들이 피해를 망가지는 보게 거죠. 된다니까요. 예. 사실은 지금 얘기하셨지만 그 야구장에 있었던 어른들 그렇죠? 배재고등학교에 뭐 지도자들도 네.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심판도 있었죠. 그쵸. 그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심판은 야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상대 그러니까 광주제일고에서 항의하기 전까지는. 제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지하지 못했거나 뭐 다양한 선의를 해석하자면 뭐 늘 그 가자 하면서 하는 그 응원이 일종의 있으니까. 예, 그 구호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어른들이 현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못한 부분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교육 현장에서의 어떤 이런 내용들의 부재 그리고 뭐 온라인 환경이나 아이들도 요새는 뭐 태어나면서부터 스마트폰 쥐고 있는 아이들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온라인상에 노출돼 있으면서 뭐 일배적 언어나 아니면 이제 누구에 대한 극우적 혐오, 사고. 차별 네. 이런 언어들이 마치 뭐 개그 코드, 유머인 것처럼 통용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온 것 같아요. 예. 아이들이 문제의식이 없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근데 이 얘기도 굉장히 공허한 게 고등학교나 중학교 현장에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교육하는 그렇죠. 거지? 그 가이드가 뭐야? 예를 들면 교재는 뭐야? 우리가 커리큘럼이 있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가 어떤 폐해적 사건으로 드러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실제 현장에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아침 핸드폰 다 제출하세요. 집에 갈 때 가져가세요. 이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교육의 과정이라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밟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좀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고 지금 뭐 이 아이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런 이제 말하자면 대책이 그럼요. 필요하다는 거죠. 근현대사를 제대로 가르치면 안 돼요? 시험 빡세게 보게 하고 수능에 이렇게 딱 뭐 하게 하고. 별의별 얘기 다 나오죠. 연맹과 학교 측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배재고등학교 청년기 야구에서 뭐 몰수패를 시켜야 된다. 아니 뭐 경기를 못 나오게 해야 된다. 그만큼의 아주 단호한 무언가가 있어야 아이들이 야 이런 얘기를 어디 공공회장에서 했다가는 큰일 나는구나. 이런 것을 인지할 것이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네. 이 얘기들이 뭐 특정 일이 벌어졌을 때만 그때 바락 하고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니다. 아니, 정영진 회장이 나와가서 사과문 하고 인사를 했는데도 얘네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스타벅스가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게 네. 5.18로 연결되는 걸 아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아이들은 그냥 광주 스타벅스 탱크데이 이런 게 그냥 개그 코드로 쓰이는 것이고 저희 아이들을 약 올릴 때 쓰는 단어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예. 헨리 아펜젤러라는 선교사가 1886년에 만든 학교가 배제 학당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사책에서 배운 학교잖아요. 그렇죠. 이승만. 뭐 많은 근현대사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 학교 출신이고요. 이게 교육을 통한 계몽 뭐 이런 것이 이 학교가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 서사가 있는 학교가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 모습도 좀 뭐랄까 잘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그러네요. 모범적인 사례로 네. 보여준다면 또 다른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또 맞아요. 이정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함께했던 뉴스다이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세 분 윤혜와 붐붐 예, 마무리 선글라스를 안 끼고 윤혜와 붐붐과 함께했던 네. 예, 뉴스다이브 오늘 여기서 마치죠.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반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